그리고 밤 10시에 버스를 타고 시와로 간다. 여기는 버스터미널. 좀 일찍 와서 대기 중이다. 시와를 오가는 대중교통수단은 하루에 한 번 버스뿐이다. 화장실이 있는 장거리용 대형 버스인데 의자는 많이 불편했으. 버스는 밤새 달리다가 검문소에 멈추기도 하고 휴게소에 잠시 들리기도 하지만 선잠을 자다가 아침에 해가 뜰 무렵에 휴게소에서 멈추길래 버스에서 내렸다.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휴게소 건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정말 진짜로 사막 한가운데 건물 하나다. 쪽잠을 자는 건지 선잠을 자는 건지 밤새 버스 의자에서 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반쯤 깬 느낌이랄까나 작은 소음에도 쉽게 눈이 떠지는 상태로 그저 모래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창문 밖 풍경을 계속 바라보며 시간을 보낸다. 오아시스 마을 시와에 도착했다. 카이로에서 시와까지 12시간이나 걸렸다. 10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버스를 타본 적이 없어서일까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해서 너무 피곤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승객들을 태우고 가려고 택시 그리고 툭툭이 기사들이 우리를 불러대는데 숙소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서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간다. 조용한 시골 마을 느낌이지만 사방천지가 모래빛이라서 이건 전혀 다른 분위기다. 숙소에 도착해서는 주인장이랑 간단하게 인사하고 바로 침대에 누워서 잠시 낮잠을 잤다. 시내까지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여기 사막 전통 방식으로 지은 집에서 한번 자보고 싶어서 이 숙소를 선택했는데 불편함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아니, 밤하늘의 별을 보며 노래 듣기나 이런 낭만적인 걸 생각했지만 현실은 어제부터 배탈이 나서 더 힘들고 많이 불편했다. 대문을 나오자마자 보이는 풍경은 완전 처음 보는 이상하고 요상한 그림이다. 이집트 시와의 전통 가옥은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카르시프라는 독특한 건축 자재를 사용하여 더운 사막 기후에 최적화된 건축 양식을 보여준다. 소금 호수 가장자리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점토, 소금, 미세한 모래 혼합물로 만든 햇볕에 말린 벽돌을 카르시프라고 하고 이를 주된 재료로 사용한다. 지붕은 주로 야자수 잎과 올리브 잎으로 보강된 야자나무 통나무로 만든다. 이집트 시와에서는 소금 호수와 사막을 봐야 한다. 특히 사하라 사막은 꼭 보고 싶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뜨거운 사막. 오후에 바로 사막에 가고 싶었지만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그 당일에 바로 사막 투어는 어렵다고 해서 내일 사막에 가보기로 하고 숙소 주인장이 운영하는 툭툭이를 타고 소금 호수를 먼저 간다. 이집트 시와는 이집트의 서부, 카이로 남서쪽에 위치한 사막 동네로 리비아 국경에서 매우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하라 사막의 작은 오아시스 마을이다. 카이로에서 12시간 버스를 타야지 만날 수 있는 이곳은 사하라 사막 속에서도 특별히 조용하고 시간이 멈춘 듯한 독특한 분위기를 가진 마을이다. 비는 거의 오지 않지만 지하수가 흘러서 대추야자 나무와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다. 마을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추야자와 올리브는 시와의 특산품이고 소금으로도 유명한 지역이라서 소금 조명 등 관련 기념품도 많다. 이집트 여행이라고 하면 대부분 피라미드나 룩소르를 떠올리고 카이로에서 바하리아 사막 투어를 간다지만 시와는 유적지나 관광지 대신 사막의 고요함, 느린 시간, 별이 가득한 밤하늘, 사막 캠핑, 소금 호수, 온천, 샬리 요새에서 보는 일몰 등 자연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큰 매력이 있다. 여기 소금 호수. 소금 호수를 처음 마주했을 때 사막 한가운데 이런 색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아니, 보고 있어도 믿어지지 않았다. 신기했다. 소금을 긁어낸 곳에 물이 고여 만들어진 장소로 강렬한 햇빛 아래에 반짝이는 에메랄드 빛깔 물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한 장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소금 호수 중 한 곳을 가서 수영할 수 있다. 수심이 깊은 데도 있다던데. 소금 농도가 95%가 넘는다고 이 호수에서는 가라앉지 않는다.
몸이 둥둥 뜬다. 오케이. 물에 들어갈 때 소금층을 잘못 짚을 경우 날카로워서 다칠 수도 있다고. 소금물이 눈에 들어가면 고통스러우니 조심하라고 주인장이 알려준다. 아씨. 우리는 물에 들어갈 때 입을 옷을 미리 갈아입고 와서리 바로 입수. 수영을 못하는지라 너무 무서웠고 겁이 났지만 호수에 천천히 발을 담그는 순간 짠 기운이 스며오며 살짝 밀어내는 느낌이다. 힘안 줬더니 힘안 줬어요. 몸을 살짝 기울였더니 이 소금물이 나를 떠받치는 듯 내 몸을 밀어내는 듯 아무 힘도 주지 않고 그대로 떠올랐다. 아주 부자연스러운 그러나 여기에서만 가능한 신기한 경험이었다. 머리 들었더네. 아마약된 이라고 뜨거운 눈이라는 뜻의 작은 온천으로 소금 호수에서 놀고 나서 좋다고 추천하길래 잠시 온천에도 들어갔다가 숙소로 돌아왔다. 뜨거운 황산수가 펑펑 쏟아져 나오는데 사막의 오아시스에 소금 호수도 신기한데 온천이라니 세상에 이런 곳이 있을. 시와에서 두 번째 날 아침에 산책 겸 내일 돌아갈 버스표를 사러 나왔는데 정말 적응 안 되는 풍경이다. 사막에 오아시스 마을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시와는 이집트에서도 독특한 문화를 가진 지역이다. 아랍계가 아닌 베르베르, 시와인 이 주로 살고 있어 언어, 음식, 옷차림도 독자적이다. 그래서 시와는 마치 이집트가 아닌 듯 다른 나라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든다. 여행 계획을 조금 바꿔야겠다. 일정이 내일 알렉산드리아에서 1박인데 2박 3일로 바꾸고 또 가서 어찌할지 생각해 보기로 했다. 아픈데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보자고. 한낮에 엄청 뜨거운 햇빛도 여행자들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건 당연한 거다. 오전에 한 군데, 오후에 한 군데 보고서 저녁에 사막 투어를 가면 될 것 같았다. 먼저 가까운 곳부터 가야지. 그래, 그냥 근처인 거 같으니 샬리 요새의 입구를 찾아간다. 여기도 저기도 요새같이 생겼어. 참. 입구가 정확히 어딘지도 모르고 백일 닿는 대로 가보는데 여긴가 저긴가 어딘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미로 같아서 재밌다. 분명 끊어진 길인 것 같은데 올려다보면 저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부서진 건물인 듯 보이는데 고쳐지고 정리되어 지금도 사용 중인 것 같다. 미로같이 생긴 이 길을 따라서 가는데 건물 상당수가 부서지고 무너져 내렸고 그래서 지금은 폐허처럼 남은 모래 요새의 모습이지만 그 자체로도 매우 특이하고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이 되었다. 손으로 치면 부서질 것 같은 모양인데 그 속에서 수백 년을 버텨낸 것도 참 신기하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이 샬리요새의 한 부분이었다. 샬리요새는 13세기의 진흙, 바위, 소금을 섞어 만든 점토인 케르셰프로 지어진 요새다. 물이 풍부했기에 항상 사막 부족의 침임을 받았고 이를 막고 사막의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곽을 쌓고 하나의 성문을 통해 외부를 오갔다. 시와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곳으로 1926년에 내린 큰 비로 많이 소실되었다. 계단 재료로 사용한 나무는 대부분 올리브 나무다. 요새 입구에 있는 굴뚝 모양은 미나렛으로 오래된 이슬람 사원이 있다. 시와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이자 케르셰프로 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이기도 하다. 어찌저찌 입구를 찾았다. 여행자들을 맞이하는 기념품 가게들이 있는 걸 보고는 이 길인 것 같아서 이쪽으로 가볼까라 했는데 운이 좋았던 것인가? 작은 마을에서 길이 쉬웠던 것인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아도 계단이 많아 보이는데 얼마나 올라가야 하나 살짝 걱정하면서 올라갔다. 계단 길, 이것도 뭐랄까 미로 같은 느낌이다.
이 요새는 계단처럼 층층이 쌓여 올라가는 듯한 구조이다.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고 아래는 골목이 미로처럼 얽혀 있고 단순한 성벽이 아니라 집, 창고, 모스크, 광장이 모두 포함된 요새형 마을이었다는 점이 독특함. 저게 이제 오아시스라네. 사하라 사막 투어, 시와 사막 사파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막 투어를 드디어 간다. 오후 거리 5시 다 되어서 차 한 대가 우리를 태우러 왔다. 수상한 검문소 같은 데서 소리 접수한다고 기다리고, 정비소 같은 데서 타이어 바람 뺀다고 잠시 대기하고, 그러다가 어느덧 사막이다. 오전에 샬리옷에만 둘러보고 그냥 숙소로 돌아왔다. 사흘 전부터 계속해서 여전히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다. 아문신전, 죽음의 산, 클레오파트라 풀 등 다른 곳에 가봐야 비슷한 느낌일 거다 해서 충분히 쉬고서 사막에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시와 사막 사파리는 오후에 출발해서 해가 지는 걸 보고 돌아오는 코스로 지프를 이용해 다른 여행자들과 같이 사막을 돌아다니는 것이다. 모래 언덕을 질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샌드보딩과 노을을 보며 마시는 홍차는 사막에서 최고의 경험이다. 여기는 사하라 사막. 생애 처음으로 사막에 왔다. 영화나 사진으로만 보던 사막 모래 언덕을 직접 달린다는 게 늘 궁금했는데 지프가 처음 모래 언덕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세계가 와. 모래먼지가 낮게 깔리고 창문 밖으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사막이 펼쳐졌다. 처음엔 그저 드넓은 모래 언덕, 이것만으로 정말 좋았는데 사막 위를 질주하는 지프는 마치 바다를 떠다니는 배처럼 움직여 순간순간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피어올랐다. 팡팡팡 떠오르는 느낌이었다. 차 안에는 감탄사와 이상하게 웃음이 계속 이어졌다. 한참 동안 그렇게 달리다가 중간 잠시 멈추기도 하고 그야말로 사막엔 자유였다. 운전기사 이 양반 참 잘한다. 운전 맛집이야. Lekker kamer, oké. Oh, goed, ook iets. 예, 예. 중간에 멈춰서는 샌드보딩을 하라는데 언덕의 높이와 경사가 너무 높다.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건 한 번이면 충분했다. 그나저나 이 사막 풍경 봐라. 와. 다시 모래 언덕을 넘어 어디론가 가다가 중간에 멈춰 서서 모래 위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다. 사막 한가운데서 모닥불에
천천히 붉게 변해가는 사막 지평선을 바라보며 차 한 잔. 그리고 사막의 모래바람. 직접 느껴보지 못하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다. 사막 사파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노을이다. 사진을 아무리 찍어도 이 순간, 이 풍경이 다 담기지 않아 그냥 눈으로 더 오래 바라보게 된다. 돌아오는 길. 이곳에 다시 오게 될까? 그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보다 끝내 우리가 여기 사하라 사막에 왔다는 아늑함과 편안함을 더 크게 느꼈다. 샥슈카, 타메야, 아인시, 하맘마흐시, 나타버거, 쿠나파 등등. 이런 거보다 여기서 파는 빵이나 종류별로 다 먹어보자고. 그려.